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발언이 낳은 파장이 전담조직 축소 논란과 맞물려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하는 각국 선수단이 머물 선수촌이 개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장마철 보양식 수요가 느는 틈을 타 수입 염소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불량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다. 장마전선은 다음 주 화요일쯤 다시 북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 세금만 가중시키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을 당리 당략에 따라서 통과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 발언은 문화전당의 전담조직 축소 논란과 맞물려서 파장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정부 부처도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면서 문화수도의 운명도 불안해졌습니다. 먼저 김인정 기자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위상격하 논란 속에서 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야당의 최고위 회의에서도 박 대통령의 문화전당 발언이 호남에 대한 지역주의적 공격이었다는 날선 비판이 나왔습니다. 호남에서 몇 안 되는 국책 사업인 아시아 문화 도시법을 폄훼하고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지역주의의 적폐의 상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대통령 발언이 앞으로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결정 방향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며 지역 정치권과 문화계 역시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를 찾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문화전당 운영 조직을 확대해달라는 광주시의 건의에 현재 수준으로 충분하지 않냐는 의중을 내비쳤습니다. 그거는 이제 요구한 척에서 보면 줄어들면 축소됐다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판단했을 때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 잇따르면서 아시아 문화의 허브를 꿈꿨던 문화수도의 운명도 위태롭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대선 후보 때와 비교해봤습니다. 달라도 참 많이 달랐습니다. 약속과 원칙을 그렇게 강조하는 분인데 말입니다. 이어서 박수인 기자입니다. 광주를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문화 수도로 키우는 일, 저희 새누리당이 해낼 것입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두 차례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광주 유세 때마다 박 후보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광주 아시아 문화의 전당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리 광주를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문화 수도로 키우겠습니다. 그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광주의 미래를 위한 공약 사업에서 정치권의 당리 당략 사업으로 전락했습니다. 매년 800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아시아 문화 전당같이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빅딜을 해서 통과를 시키면서 민생과 일자리 창출 법안은 몇 회기에 걸쳐서도 통과시켜주지 않는 것은 급하게 통과시켰다는 문화전당 법안은 사실은 지난해 말 국회 상임위 법안 심사를 통과하고도 광주만을 위한 법이라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트집 때문에 석 달이나 발이 묶였던 법안입니다. 이로 인해 문화전당 운영 조직 구성과 개관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현실과 박 대통령이 한 발언은 한참 동떨어져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이 국민 세금만 축내는 것처럼 묘사된 부분은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융성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을 의심케 합니다. 대통령은 사실은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중심 사업 자체를 가지고 정략적인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지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낸 행태이기 때문에 광주의 미래가 걸린 국책 사업인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그것도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사업을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린 박 대통령이 자신의 또 다른 공약이었던 국민 통합은 어떻게 실현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유니버시아드에 참가하는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속속 광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수촌도 오늘 공식 개천했습니다. 보도의 한신구 기자입니다. 선수촌의 개천을 공식으로 선언합니다.
전 세계 147개국 13,000여 명이 머물 광주 유니버시아드 선수촌이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재개발 방식으로 완공된 광주 유대회 선수촌은 앞으로 12일 동안 세계 젊은이들의 우정과 화합의 무대가 됩니다. 개촌 인사와 축하 공연, 대회기 개항 등으로 진행된 개촌식에서 윤장현 공동조직위원장은 광주 유대회가 세계 청년들의 축제가 되고 지구촌이 함께하는 문화 난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서 미래로, 세계로 펼쳐나가는 그들을 광주에서 손님으로 잘 맞아서 준비하는 일에 허점 없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릭 생트롱 피수 사무총장도 광주가 6년 동안 세심히 준비한 것에 감사한다며 광주 유대회가 광주 시민들에게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the 13,000 participants will demonstrate to be great ambassadors of Gwangju and Korea within their own country. 선수촌 병원도 본격 운영에 들어갔는데 다음 달 17일까지 각국 선수와 임원들에게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아르헨티나와 캐나다, 프랑스 등 10여 개 국가들도 차례로 입국해 짐을 푸는 등 광주 유대회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대회가 열릴 경기장에서는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내일부터는 종목별로 선수들의 공식 훈련 일정도 시작됩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개막 다음 날부터 체조 경기가 펼쳐질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 단체 경기 메달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 여자 기계체조 대표 선수들이 일찌감치 찾아와 훈련에 열중입니다. 아직 마무리 공사가 덜 끝나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 하지만 8,000명의 관람객을 수용하도록 지어진 신축 경기장인 만큼 시설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가 빚어지지 않을까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운영요원 교육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 또 경기에 관련된 인력들 이동 동선 같은 경우, 미디어 부분, 또 음향 시스템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을 크게 못 해봤기 때문에 또 다른 신축 경기장인 남부대 국제수영장. 수심 조절 장치와 대형 스테인레스 수조 등 국내 최초 도입을 자랑하는 국제 기준을 뛰어넘는 최첨단 경기 시설입니다. 대회 개막과 함께 곧바로 선수들의 열띤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어서 이미 만반의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선수들이 신기록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다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질 관리만큼은 저희가 어디다 내놔도 자랑거리로 내세울 수 있을 만큼 또 각 종목별 경기장 인근에는 선수들이 충분한 준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30곳이 넘는 훈련장이 모든 채비를 끝내고 선수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개막일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부터 배구를 비롯한 단체 종목 예선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오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수입 염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소급한 식당들이 무더기로 단속에 걸렸습니다. 양심을 팔아 부당하게 번 돈이 13억 원이라고 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보양식 전문점에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오늘 압수수색 영장 때문에 왔으니까 협조 좀 해주세요. 매출 내역하고 구입 관련 내역하고 국내산만 취급한다던 주인은 계속되는 단속반에 추궁해 호주산과 국내산을 섞어 판매했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러면 40kg에 10kg 넘으면 몇 대 1이에요? 4대 1이죠. 4대 1. 40kg에 10kg. 그러면 4대 1이에요, 4대 1. 4대 1. 예. 그러니까는 80%가 국산이고 20%가 이렇게 돼요. 예. 이렇게 수입 염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가 적발된 음식점은 7곳. 길게는 3년 전부터, 짧게는 작년 8월부터 원산지를 속여 염소탕과 고기를 판매했습니다. 부정하게 판매한 양만 23톤, 13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이들 업주들은 택배로 받은 수입 염소고기의 영수증을 바로 폐기한 뒤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게 바로 조리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국산하고 수입산하고 가격 차이가 배 차이가 나고 또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국산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농관호는 해당 음식점 7곳에 대해 원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주말에는 장마가 쉬어가겠습니다. 장마전선은 다음 주 화요일쯤 다시 북상하겠지만 유대회 개막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다. 김은수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서 내려본 광주 시가지. 어제부터 시작된 장맛비가 그치면서 대신에 희뿌연 안개가 자리했습니다. 제법 강한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바람개비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하늘도 차차 개면서 이번 주말에는 흐리기만 할 뿐 장마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한때 동부 내륙에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한낮에는 광주가 27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일요일은 구름 많은 가운데 광주가 28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여 야외 활동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장마전선은 다음 주 초쯤 다시 북상하면서 월요일은 제주도에, 화요일은 전국에 장맛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광주 및 전라남도 지방은 6월 30일 오후부터 7월 1일 오전까지 영향을 주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비가 그치면서 주말까지 낮 기온은 점점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광주 하계 유대회 개막 전날인 7월 2일과 개막일인 3일에는 비가 오지 않아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광주 서구의회가 헐값 매각과 불법 건축 허가 논란을 빚고 있는 백마산 승마장에 대해 건축 허가 무효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광주 서구의회는 결의안에서 백마산 승마장은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위법하게 거래됐고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도 받지 않았다며 건축 허가를 무효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여수시 금오도 비렁길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여수경찰서는 해당 여성이 왕복 배편을 끊었고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바위에서 간식을 먹은 흔적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실족사의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찾는 한편 인근 CCTV 분석을 통해 동행이나 목격자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빛골 혁신교육지구 조성을 위해 광주시 교육청과 광산구청이 손을 잡았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마을 교육 활동가와 학부모 등이 학교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혁신교육지구를 조성하기 위해 광주 광산구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 교육청과 광산구청은 학교와 마을의 경계를 허물고 주민들이 갖고 있는 교육 자원을 활용해 학교 중심의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